어제 코스피 지수가 2139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이 3000시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오늘 특별히 시장 진단하는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그간의 박스권에 상당히 오랜 기간 갇혀 있었습니다. 지난 3년 8개월간의 코스피 기록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우여곡절 많았던 지난 3년 8개월간의 코스피 기록 만나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의 박병창 지점장과 함께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세계 증시 동반 강세 속에서 지금 이 코스피, 코스닥도 그렇고요. 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고요. 네. 거래 대금도 상당히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추가 강세를 좀 예상은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의 강세 시장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추가적인 네. 강세를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예. 우리 시장이 지난 4년간 그 박스권 안에서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비로소 그것을 돌파함으로써 위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타이틀 자체가 뭐 3,000포인트를 향해서 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 이제 강세론자로 시장 위쪽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3,000포인트는 좀 먼 길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우리나라의 신고 지수인 2,231포인트는 무난히 넘어가는 그런 강세장이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황을 보는 근거는 일단 글로벌 양적 완화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점하고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차거래 그동안 굉장히 많이 쌓여있던 대차거래가들이 해소되고 있다. 즉 공매도에 쇼커브렉이 있다는 점도 수급적 요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라는 부분하고 최근에 시황에서 유가가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이런 국면들을 바라볼 때 그런 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일단 지수는 신고 지수를 향해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코스닥 역시 지금 시점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등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순환하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연속적으로 좀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코스닥은 좀 박스권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고 코스피는 추가 상승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코스피가 2,700선까지 갈 것이라 이런 전망도 내놓긴 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 국내외 시장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나씩 좀 조심스레 예측도 해봐야 될 텐데요.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을 잘 보시면요. 이제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업종이 올라가고 있는가, 어떤 종목이 올라가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올라간다고 모두 다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업종, 어떤 종목만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늘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의 시장에서는 코스피에서는 증권건설, 화학, 정유, 조선이 강세를 보였고요. 상대적으로 자동차나 정전자 일부 종목은 좀 상대적인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나 중소형에서는 화장품, 제약, 바이오가 아주 초강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주도로 나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이제 주도 업종을 좀 말씀드리려고자 하는 건데요. 네, 강세 업종들이요. 최근 들어서 지난 2007년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을 비교하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 시장은 박스권이 큰 박스권이 어떤 박스권이었냐면 500과 1000포인트의 박스권이었고요. 그랬다가 1000포인트를 넘겼다가 700과 1400의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400에서 1년 이상 머물고 있다가 2007년도에 14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신고지수를 내는 거죠. 이때 신고지수를 내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2007년도에 있었습니다. 이 구간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신고지수를 내면서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지금 현재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지난 4년간 박스권을 2050포인트 여기에 국내 기관들이 박스로 계속 놓아뒀던 것을 이제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2230포인트를 돌파하고 여기서 한 100포인트 올라가서 돌파하고 올라가면 신고지수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신고지수가 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어떤 업종이 강했나 그리고 어떤 우리가 매매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2007년도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글로벌 공장이라고 해서 중국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여러분 2007년 살펴보시면 이 화면이 지금 얼벙으로 다 보시는 겁니다. 이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이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한 해에 올랐죠. 한 해에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롯데케미칼도 이때 급등을 한번 한 바 있었고요. 그리고 많이 올라간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GS건설 2007년도의 상황입니다. GS건설하고 증권주도 이 당시에 되게 많이 올랐는데 대우증권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다른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이 당시에 삼성전자가 어땠나 살펴보시면요. 2007년도가 여기 삼성전자입니다. 요 화면이요. 요 구간이 삼성전자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현대차가 그 요 구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2007년도가 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살펴보시면은 이때는 소위 그 대중국, 중국이 뭐 모든 건자재 그리고 원재료들을 다 이렇게 빨아들인다 이런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쪽과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올랐었고요. 최근에 중국이 급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가 신고 지수를 다시 낸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의 가장 수혜는 무엇이냐? 단연 지금은 중국의 소비의 수혜인 화장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 그렇게 급등을 하고 있고 관련 주문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주도 업종, 업종이나 종목을 좀 말씀드려야 되니까 설명을 좀 드려본다면요. 2007년도에 지수 1,400에서 2,000까지 신고지수는 올라갔습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유가입니다. 그렇죠. 유가. 이 당시에 유가가 시초가가 2007년 시초가가 60달러였고요. 그리고 종가가 95달러였습니다. 60달러에서 95달러 가는 사이에 이러한 종목들이 소지업종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이요. 즉 지금
$43까지 갔던 유가가 지금 $56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전부 다들 비관적으로 얘기할 때 거기서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56까지 가서 이제 뭐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저점을 찍지 않았다는 거에서는 여러분들 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좀 $50 아래까지 떨어지지 않고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유가에 후행하는, 유가와 따라하는, 동행하는 업종도 있고 후행하는 업종이 있는데 동행하는 업종은 정유업종이겠죠. 후행하는 업종은 조선업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업종들을 살펴보면 유가가 반등을 할 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쪽에 강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정유업종에는 S오일,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화학, 롯데케미칼, 그리고 건설 업종에서 뭐 현대산업기업이나 GS건설, 그리고 증권업종, 대우증권, NC투자증권, 조선업종, 현대중공업, 철강업종,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이 탑픽인데 제가 이거 지난번에 왜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셨죠? 왜 이게 탑픽 종목을 얘기하면서 현대중공업 왜 들어갔나 네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 네. 이 시장이 변하면서 그리고 업황 사이클이 변하면서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늘 꼽아놓고 그 종목만을 거래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께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제약바이오, 게임, 그리고 화장품 이 세 개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전자 업종은요, 삼성전자와 연동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이다기보다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제약바이오에서는 셀트리온, 메이톡스, 네처로엔도텍, 바이오로메드 이런 종목들이 선두이죠. 그리고 게임에서는 컴투스와 웹젠, 그리고 화장품은 이런 아시다시피 아모레퍼시픽이나 산성LNS, 코스온, 대성LS, 바이오랜드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장이 올라갈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 유가가 지금 저점을 찍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유가가 저점으로부터 올라갔을 때 가장 강하게 상승했던 업종, 그것이 소위 그동안에 안 좋았던 경기 민감주의 화학, 조선 이런 것들이었다. 상대적으로 정유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게 당시에도 가장 강했던 증권, 건설, 조선, 화학 그중에 탑픽 종목을 한 축으로 놓고 그것 중에 가장 강한 종목들을 내가 쫓아서 추종해서 거래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첫 월봉의 양봉 하나 냈거든요. 그쪽을 한 축으로 가시고 또 한 축으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당시에는 소지업종이 가장 강했는데 지금은 소비업종, 화장품, 그리고 게임, 제약바 이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있는 종목 중에서 탑픽 종목을 가져가는, 즉 가령 내가 종목 중에서 내 포트폴리오 한 4개 종목을 넣겠다. 그러면 경기민감주의 탑픽 종목을 한두 개 넣고 그리고 화장품에 하나 또는 게임이나 아니면 제약바이오, 바이오 종목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 4개 정도를 가지고 끌고 간다면 이 시장이 올라갈 때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작은 파동에 혼동하지 말고요. 그 시장이 변화가 될 때까지는 쭉 끌고 가는 그런 거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 파죽지세 이 모습을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코스피 계속해서 이 상승해 주기를 모두가 바라실 텐데 아무튼 지금 흐름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종목 선별 전략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의 박병창 지점장이었습니다. 지점장님 고맙습니다.